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수학 공부 성공의 길 네 번째, 수학 공부 적당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초등수학 공부 실패 5가지 길 중에 하나가 초등 때 수학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연산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병행하고 있고요. 유행하는 땡땡 수학도 하면서 선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선행도 병행하는 그런 경우들 이 그 사례이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고요. 다수의 아이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수학 안에서의 1순위 순위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거나 듣기는 했는데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케팅에 당하게 되면서, 네,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학 1순위 순위를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 학년 때까지 전교 1 등하고 수능 수학 100점 맞은 아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 때 공부에 지치지 않아야 해요. 중고등 때 공부 진짜 많이 해야 하거든요. 초등 때 지쳐 버리면 중등 때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나 봐야 안다고 하죠. 네. 그래서 현명한 부모라면 지나 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 잘 예측을 하는 게 이제 현명한 부모겠죠. 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1순위 순위는 내신입니다. 네. 내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왜 1순위 순위가 내신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1순위 순위는 내신이고요. 그리고 연산 부분도 고등학교 때 연산은 세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의 안 나온다. 두 자릿수 연산도 별로 안 나온다. 그리고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까지 수학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온 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연산은 충분한 속도, 정확도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초등학교 때 연산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연산은 꼭 필요한 만큼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굳이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 경험으로는 한 번 하루 연산 연습 하루 할 때 한 20문제 정도만, 네, 연산 연습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서 조금 더 빼거나 조금 더 더하거나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음 뭐 "꼭 대학이 전부는 아니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입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왕이면 괜찮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 순위인 내신부터 제대로 하는지에 정말 집중을 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괜찮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결국 심화까지 푸는 게 좀 확실해지고, 그리고 선행까지 하면 더 확실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1순위 순위인 내신을 심화까지, 그리고 가급적 선행까지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도 들뚱말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수학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게 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땡땡 수학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땡땡 수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때 한 4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 보면은,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얘가 이 유행하는 땡땡 수학이 내신 수학을 대비를 해 주는 건지. 만약에 대비를 해 준다, 그러면 1순위 순위가 내신이니까 이 땡땡 수학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 수학이 내신 심화와 선행도 대비를 해 준다면, 그럼 얘가 1순위 순위인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근데 땡땡 수학이 내신 대비도 아니고, 내신 대비가 아니니까 당연히 심화, 선행 대비, 내신도 아니고, 그러면 1순위 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땡땡 수학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1순위 순위인 내신이 다른 수학으로 잘 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수학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 아닌 다른 국어, 대표적인 게 국어하고 영어잖아요. 자, 그러면 기왕이면 괜찮은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수학도 잘 진행하면서 또 주요 과목인 국어와 영어도 전국 기준 뭐 4% 5%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 보는 거죠.
네. 근데 내신 수학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국어와 영어는 좀 약해요. 그러면 땡땡 수학을 할 필요가 없죠. 수학은 잘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주요 과목인 국어와 영어 쪽에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지 굳이 땡땡 수학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요렇게 4 가지만 잘 체크를 해 보시면은 이 유행하는 땡땡 수학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선행도 물론 이제 1 순위 안에 들어가요. 네 1 순위는 내신이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내신 심화까지 가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선행까지. 네 여기가 1 순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 순위란 이유로 선행이 무조건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선행을 이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내 왜 선행을 하면 좋은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진짜 선행이 뭔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현재 학년 심화를 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진짜 선행은 심화까지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이 심화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학년 심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학년 심화를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윗학년 심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행의 장점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현재 학년 심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제 윗학년 선행이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단 그러면서 읽기 능력, 국어, 독해 그리고 영어 또 다른 주요 과목들이죠. 네 얘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또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어 자기 학년 수학, 내신 수학을 잘하고 있고 자기 학년 심화도 괜찮게 하고 있는데 국어, 독해랑 영어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가 심화가 들어갈 때입니다. 요때가. 네. 고 체크를 해 보시면 돼요. 네. 옆집에는 뭐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어도 괜찮게 하고 영어도 괜찮게 하고 수학도 심화하면서 선행도 하면서 땡땡도 하면서 막 이런 애가 옆집에 그럼 걔는 누구예요? 걔는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아이죠.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화면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걔는 정말 극소수의 8 가지 아니 9 가지 지능 중에서 논리수학 지능이 타고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일반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단 내 아이를 진행을 하실 때 일반적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내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좀 빠르게 또는 좀 천천히 네 요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옆집의 얘기만 듣고서 우리 애도 네 요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초등수학 공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길은 피하실 수 있어요. 피하실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네. 저는 다음번 영상 주제인 선행 전에 심화, 선심화 후 선행.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블로그 나옵니다. 네, 다양한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12가지 주제로 줌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당 1시간 20분짜리 집중 강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 일정과 주제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